2023년 4월 3일 목요일 새벽 5시 한남동 펜트하우스 57층 이정우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5세, 7조 원의 자산가. 하지만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어요. 5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줄곧 혼자였습니다. 자식은 있었지만 각자 바빴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새벽 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득 6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곳.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 그리고 첫사랑 지민이. 지민.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떠올리는 이름이었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여자. 하지만 회장은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재벌가 부모님의 압력 때문에. 그 후 정략 결혼을 했지만 5년 만에 이혼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년 만이네. 가봐야겠어. 그 동네를. 하지만 곧 멈칫했습니다. 재벌 회장 차림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겠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평범하게 가자. 진짜 사람들의 모습이 보고 싶다. 오전 10시 회장은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입던 고급 양복이 아니라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옷들이었죠. 회장은 천천히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 입어서 색이 완전히 발행. 목이 약간 늘어난 티셔츠, 무릎이 허옇게 바랜 청바지, 그리고 밑창이 달아 한쪽이 약간 기울어진 누런 운동화까지. 회장은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벗었습니다.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지갑에서 신용카드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현금도 대부분 빼냈죠. 10,000원짜리 2장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도 모자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낯설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어색한. 이것이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랐죠. 만약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만약 재벌이 되지 못했다면, 이렇게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로 살았을 겁니다.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간 내가 나도 평범한 사람인 걸 잊고 살았구나. 오전 11시 40분. 회장은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찾은 동네. 많이 변했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골목길을 지나다 한 젊은 남자가 회장과 어깨를 부딪혔어요.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85년을 살면서 자리를 잡고부터는 항상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었죠. 길을 비켜줬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가난한 노인이 받는 대우구나.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염리종합복지관. 어딘지 모르게 옛 모습이 떠올려지는 정겨운 느낌의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밥 냄새가 났습니다. 급식 시간인 모양이었어요. 회장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에 있는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공간에는 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벌써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 넓어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식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큰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미정, 72세. 그녀는 큰 솥에서 국을 떠서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뭔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느꼈던 감정. 지, 60년 전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모습이 지민이와 겹쳐 보였어요. 줄을 서 있는 노인들 사이에 회장도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할아버지가 회장을 힐끗 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주변 사람들도 슬쩍 거리를 뒀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줄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장의 차례가 왔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순간 회장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정의 눈에는 어떤 편견도 없어 보였습니다. 고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특별한 눈도 아니었고 초라한 사람을 무시하는 눈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어르신을 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60년 만에 듣는 그런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미정이 국자를 들어 국을 떠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담아줬습니다. 밥도 수북이 퍼주었죠. 천천히 드세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은 비어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뜨거운 미역국, 하얀 쌀밥, 김치. 60년 전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짠맛이 났어요. 그러나 잠시 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국이 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눈물이 떨어진 거였죠. 85년을 살면서 잊고 있었던 것.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그저 따뜻한 한 끼의 밥. 그리고 차별 없이 대해주는 한 사람의 미소. 회장은 고개를 들어 다시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배식대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옷을 입은 분에게도, 냄새나는 옷을 입은 분에게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환하게 웃으며 정성껏 밥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네. 이 사람도 다시 만나고 싶고.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2층 창문으로 어렴풋이 미정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내일 또 와야지. 그리고 모레도. 85세 회장의 늦깎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또다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색바랜 티셔츠, 낡은 청바지, 해진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었죠. 비서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또 가시겠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 최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모셔온 사람이었죠.
회장의 눈빛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차는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급식실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보였습니다. 이미정.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장도 줄을 섰습니다. 천천히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장의 차례.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어르신, 또 오셨네요. 미정이 반갑게 웃었어요. 회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맛있어요. 미정이 국을 가득 떠서 담아줬습니다. 밥도 수북하게. 어르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에 뵐 때 뭐라고 불러드릴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정우 어르신, 저는 이미정이라고 해요. 편하게 부르세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을 나눴습니다. 작지만 큰 의미였죠.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고 계셨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힘겨워 보였어요. 미정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이 할머니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질 것 같았죠. 회장이 다가가 반대편을 붙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이 함께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가방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지퍼를 열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드렸어요. 약봉지를 꺼내서 물과 함께 건넸죠.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혼자 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저기, 저 건너편인데.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미정이 회장을 봤어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셋이 함께 천천히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할머니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회장은 85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부축하며 골목길을 걷는 것, 땀을 흘리며 계단을 오르는 것.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미정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우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2층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미정이 이불을 덮어드렸죠. 할머니, 좀 쉬세요. 내일 다시 확인하러 올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혼자 삽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가족은? 있습니다만, 다들 바빠서요. 그럼 더 외로우시겠네요. 가까이 있는데도 함께 못 하시면.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아들이 있고 조카딸이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죠. 미정 씨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이번엔 회장이 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보면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아픈데 돌봐줄 사람 없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제가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외로움보다 남의 외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어르신, 덕분에 할머니 잘 모셔드렸어요. 저야말로 좋은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미정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또 오실 거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뵈어요. 미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3시, 회장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 차별 없는 눈빛,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85세의 나이에 느끼는 설렘, 누군가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 오후 6시 아들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식사하셨어요? 회장은 준석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준석이 이상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아,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 준석이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났다.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미정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순간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나이 85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런데 말이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였어. 너희 엄마하고도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따뜻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으니까요. 그 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2세.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셔.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은 진짜였어.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85세 아버지의 사랑, 72세 여자, 배경 없음,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아, 아버지 이기적인 거 아니지?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이 방으로 들어간 후 회장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미정 씨,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85세 회장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3년 4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한남동 펜트하우스 거실. 준석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아버지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죠. 72세 여자, 복지관 봉사자, 이미정.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조카딸 혜진이었어요. 38세의 혜진은 준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급하게 부르시더니 무슨 일이에요? 준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죠. 아버지 말인데, 준석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 여성분을 만났대. 복지관에서.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요? 삼촌께서? 응, 72세 이미정이라는 분이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가 봐. 준석은 어젯밤 아버지의 말을 전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고. 마지막 사랑을 하시고 싶다고.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85세이신 삼촌이 72세 할머니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 돼요. 너무 이상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아버지 눈빛이 너무 진지하셨어. 진지하면 뭐해요? 혹시 그 여자가 삼촌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사해봐야겠어요. 그 이미정이라는 사람. 30분 후 혜진의 휴대폰 화면에는 각종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찾았어요, 오빠. 혜진이 화면을 준석에게 보여줬어요. 이미정 72세, 마포구 염리동 거주,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혜진이 계속 화면을 넘겼어요. 남편 3년 전 사망. 생명보험금을 3천만을 받았지만 2년 전에 다 썼어요. 현재 통장 잔고 80만 원. 재산이 없네.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3년 전까지 남편 병원비 때문에 대출도 있었대요. 이제 겨우 다 갚았고요. 혜진이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보세요, 오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삼촌한테 잘해준다고요? 수상하지 않아요?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아, 그 여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다면? 7조 원 재산가라는 걸 알게 되면?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요. 준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혼자 사신 분. 아버지가 정말 외로우셨나 봐. 외로우면 뭐든 해요? 이용당하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혜진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직접 봐야 해요. 뭘 보는데?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돈을 보고 나타난 것은 아닌지.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마포구 염리동. 회장은 복지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관에 갔었어요. 미정을 봤죠. 그녀는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별 없이 따뜻하게.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야. 내가 누군지 몰라도 정말 편견 없이 대해줘.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복지관에 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느새 복지관 어르신들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정우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국 맛있어요. 회장은 조용히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항상 미정의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미정도 이제는 익숙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회장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따뜻했어요. 미정의 미소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죠.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회장은 오늘도 복지관에 왔습니다. 급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돕고 있었어요. 미정 옆에서 그릇을 닦았죠. 어르신,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미정이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바로 그때 관장실에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없다고요? 박철수 관장의 목소리였어요. 급식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죠. 관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장이 얼굴을 붉히며 나왔어요. 직원들 다 모이세요. 급식실에 있던 사람들이 로비로 모였습니다. 미정도 회장도 함께 나갔어요. 관장이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죠. 후원금이 없어졌어요. 어제 접수된 연금 100만 원. 내 책상 서랍에 넣어뒀었는데 사라졌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놨어요. 어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아요. 관장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관장실 앞을 지나간 사람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화면 속에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지, 박대리, 그리고 미정.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관장이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는 2층에서 설거지 중이었지요. 다른 봉사자가 증언했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리는 1층 데스크에 있었어요. 방문객 응대 기록이 있고 박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장의 시선이 미정에게 향했습니다. 이미정 씨 4시 50분에 관장실 앞을 지나갔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화장실을 가려고요. 화장실은 반대쪽인데 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쪽, 화장실이 사용 중이어서. 증인 있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장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미안한데 이미정 씨 가방 좀 보여주실래요? 미정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가방요? 네. 혹시 모르니까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손수건, 핸드폰이 나왔어요. 관장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안쪽 지퍼를 열었어요. 그 순간 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죠. 5만 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미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가방에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정 씨 제 사무실로 잠깐 같이 가시지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 보였으니까요.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함정이다. 누군가 일부러 미정의 가방에 돈을 넣은 겁니다. 회장은 로비를 둘러봤어요. 구석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준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석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죠.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험이구나.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장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했지만 확실한 발걸음이었어요. 잠깐만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은 천천히 관장 앞에 섰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관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뭘 봤다는 거죠, 어르신? 회장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4시 50분쯤 이분이 화장실 쪽으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장이 다시 미정을 향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5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었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미정의 눈빛은 진실이었습니다. 아, 관장님.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년 넘게 여기서 봉사하셨잖아요.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이. 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가져갔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정도 관장도 직원들도 그리고 멀리서 보던 준석도 모두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실수로 관장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이 나왔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관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돈은 변상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장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미정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르신이 안 하신 거 저도 잘 알아요. 왜 제 대신?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정 씨는 잘못이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변상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은 천천히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지관 밖. 회장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준석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너희가 한 거지?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하지만 아버지,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야. 회장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단호한 아버지는. 준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차 테스트 실패. 하지만 포기 못해. 2차 준비하자. 첫 번째 시험. 미정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녀를 지켰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급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관장이 봉사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오늘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김철수라는 어르신인데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순간 봉사자들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욕 봉사, 복지관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더 그랬죠. 무겁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관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보는 척했고 다른 봉사자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쏟아졌습니다. 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때 미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가 미정을 봤어요. 관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해봤으니까요. 미정이 조용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일, 미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목욕실은 복지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좁고 낡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김철수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80대 후반,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씻지 못한 지 오래된 냄새였죠. 미정이 다가갔어요. 어르신, 오늘 시원하게 씻으시죠?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정이 어르신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죠. 그때 미정이 회장을 봤어요. 이정우 어르신,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이 목욕실로 들어갔어요. 미정과 함께 어르신을 휠체어에서 목욕 의자로 옮겼습니다. 무거웠어요. 85세 회장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따뜻한 물을 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르신의 등을 적셨습니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수건으로 등을 닦아줬어요. 때가 많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물을 받아 건네줬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호흡이 맞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목욕실은 좁고 습했습니다. 미정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죠.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발을 닦고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감겼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회장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르신을 대하는 눈빛이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다 됐어요. 시원하시죠? 김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욕이 끝났습니다. 어르신을 다시 휠체어에 태웠어요.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죠. 김어르신이 복지관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정과 회장만 목욕실에 남았어요. 둘 다 땀범벅이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죠. 미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회장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힘드셨죠?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익숙한 일이거든요. 자주 하시나 봐요. 네, 다른 분들이 하시기엔 힘드신 일이거든요. 미정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려웠어요. 냄새도 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을 거라고.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씻겨주셨을 거라고.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이 씻김을 받을 차례잖아요. 누군가는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회장은 미정을 봤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 지쳐 보이는 눈. 하지만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이미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 1층 구석. 준석과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하 목욕실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였어요. 둘은 모든 걸 봤습니다. 미정이 혼자 손을 들었던 것, 아버지가 함께 도왔던 것, 1시간 넘게 땀 흘리며 어르신을 돌봤던 것. 혜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준석도 말이 없었어요. 처음 계획했을 때와 달랐습니다. 미정은 누가 보지 않아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도맡았죠. 2차 테스트도 통과네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은 계단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와 미정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지만 평화로웠어요. 오빠 어쩌지요?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한 번 더.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다음에 결정하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조용히 복지관을 나갔어요. 그 시각 목욕실. 회장과 미정은 여전히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웃었어요. 이정우 어르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경험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85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고 싶다. 회장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 미정은 또다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복지관이 어수선했습니다. 관장이 직원들을 급하게 모았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오늘 11시에 VIP 후원자가 오십니다. 강남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1억 원의 후원을 약속하셨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습니다. 1억 원. 그 돈이면 복지관 1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절대 실수 없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응대해주세요. 관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급식실에서 종이 울렸어요. 점심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미정과 다른 봉사자들이 배식대 앞에 섰어요. 회장도 옆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전 11시 복지관 입구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뒤따라 비서 2명이 따라왔죠. 관장이 황급히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준비해둔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VIP가 로비를 둘러봤어요. 시설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죠? 급식 현장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관장이 VIP를 2층 급식실로 안내했어요. 급식실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계셨습니다. 미정이 배식대에서 국을 담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옆에서 밥을 퍼주고 있었죠. VIP가 급식실에 들어섰습니다.
관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복지관을 위해 큰 후원을 해주실 분입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VIP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들, 맛있게 드세요. 그때였습니다. 급식실 한쪽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졌어요.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주저앉으셨죠. 미정이 급히 국자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할아버지가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가방을 열어 약을 꺼냈어요. 물과 함께 건넸죠. 바로 그때 관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미정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식 중인데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다른 직원이 보면 되잖아요. 지금 VIP 손님이 계신데. 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 할아버지가 더 급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관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이분은 다른 분께 맡기고 얼른 배식대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가 안정되면 돌아갈게요.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VIP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의 선우가 바뀐 것 같네요. 관장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장이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이미정 씨,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배식대로 가세요. 안 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안정될 때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봉사 그만두고 나가세요. 관장이 소리쳤습니다. 급식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죠. 회장은 배식대에서 그 광경을 쭉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VIP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관장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에 후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때 회장이 배식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미정 옆에 섰어요. 관장님,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분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저 할아버지가 더 급해 보이시네요. 관장이 회장을 쳐다봤어요. 어르신, 이건 복지관 일이니까 그냥 참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복지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회장이 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쓰러진 어르신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순간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VIP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저 할아버지가 중요합니까? 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VIP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복지관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입니다. VIP는 한참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어요. 재밌네요. VIP가 관장을 봤습니다. 관장님, 저런 직원과 저런 봉사자가 있는 복지관이라면 후원할 가치가 있겠네요. 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속대로 후원하겠습니다. VIP가 미정을 봤어요. 직원분, 어르신 잘 돌봐드리세요. 그게 진짜 복지니까요. 그리고 복지관을 나갔습니다. 급식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안정됐어요. 미정이 휠체어로 모셔드렸죠. 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배식대로 돌아왔어요. 회장도 옆으로 갔습니다. 둘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말없이 복지관 밖 준석과 혜진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봤어요. 미정이 할아버지를 선택한 것, 회장과 미정을 지킨 것.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분 진짜인 것 같아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다 통과했네. 돈 앞에서도 힘든 일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가 틀렸나 봐요. 준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복지관 2층 창문으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미정 옆에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아버지, 정말 저 분을 사랑하시나 봐.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사 자료들을 삭제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요?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인정해야지. 그리고 준석이 복지관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께 사과드려야겠어. 우리가 너무 의심했다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지관은 점점 멀어졌어요. 그 안에서 회장과 미정은 여전히 나란히 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사랑을 인정받는 것.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한남동 펜트하우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복지관에 갔었죠. 미정을 봤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맞아줬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석과 혜진이 함께 들어왔어요. 회장은 그들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무거웠죠. 아버지, 준석이 소파 앞에 섰습니다. 혜진도 옆에 섰어요. 둘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가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을 그간 시험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후원금 사건, 목욕봉사, VIP 방문권까지 모두 저희가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희가 틀린 것 같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정 씨는 진짜셨습니다. 3번 모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회장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이 그랬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느낌이 왔어. 준석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야. 아침에 눈 뜨면 보고 싶고 또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니? 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삼촌, 정말 인정해요. 그분 좋은 분 같아요.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고맙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직 그분은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거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를 그냥 가난한 노인으로 알고 있어.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말하려고.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회장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티셔츠를 보고 있었어요. 2주 동안 입었던 옷이었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하는 날이었어요. 회장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네이비색 양복, 깔끔한 흰 셔츠, 거울 앞에 섰어요. 다시 이정우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5세 나이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오전 11시, 회장은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미정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정 씨, 이정우입니다. 아, 이정우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물론이죠. 2층에서 회식 끝나고 만날까요? 아니, 오늘은 제가 가기가 좀 그렇고요. 다른 곳에서 뵐 수 있었으면 하고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르신. 오후 3시, 한강변 조용한 카페, 미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죠. 이정우 어르신이 무슨 일일까? 15분이 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양복, 반짝이는 시계. 하지만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이정우 어르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미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간 본의 아니게 신분을 속였습니다.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회장이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앉았어요. 하지만 눈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회장도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우가 맞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하지만 회장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미정이 명함을 받습니다. 지산그룹 회장 이정우. 미정의 손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속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진짜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저를 그룹의 회장으로 대합니다. 돈과 권력을 보려 하죠. 그러나 진짜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이 미정을 봤어요. 그런데 미정 씨는 달랐어요. 초라한 저를 보았을 때도 편견 없이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속이신 건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2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낡은 옷을 입고 왔던 노인, 조용히 밥을 먹던 모습, 함께 할머니를 도왔던 순간, 목욕 봉사를 함께 했던 시간. 그럼 그때 다 네, 제 마음은 다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어요. 회장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정 씨, 저는 85세입니다. 너무 많은 나이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외로웠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했었고, 이혼했고, 혼자 늙어왔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회장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혹시 오실까봐 일찍 나오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마지막 사랑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미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85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어요. 카페 근처 준석과 혜진이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를 봤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삼촌이 저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한 것 같아야. 인정하기로 한 거.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카페 안. 회장과 미정은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봄볕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천천히 가려고요. 서두르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함께잖아요. 미정도 웃었습니다. 85세 회장과 72세 여인.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오늘도 복지관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편안한 바지에 옷차림이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정 옆에서 배식을 돕고 있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말없이 일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며 웃었어요. 이정우 어르신, 미정 씨랑 잘 어울리시네요. 회장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85세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복지관 어르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을. 급식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복지관 문이 열렸어요. 준석과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회장은 그들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준석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 회장님의 아들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미정도 놀랐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혜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미정 어르신,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어르신은 아버지께 제가 드리지 못한 걸 주신 것 같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85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사랑 없는 결혼, 외로웠던 수십 년, 그리고 미정.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7조 원의 재산도 회장이라는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눈빛,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늦었지만 마침내 찾았구나. 내가 평생 찾아오던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어르신, 내일 복지관 오시죠? 네. 그럼요. 그럼 내일 봬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85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진짜 사랑을 알았으니까. 진짜 행복을 느꼈으니까.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85년 만에 찾은 미소였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행복을 찾기에 늦은 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한 사람.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